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새롭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진행을 맡은 이유진입니다. 앞으로 매일 저녁 시청자 여러분께 하루의 정성을 담은 뉴스, 진심을 더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확인되는 등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국내 첫 사망자까지 나왔고 전남에서도 오미크론 관련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가운데 첫 사망자가 광주에서 나왔습니다. 광주 남구의 한 요양병원 환자였던 90대 2명. 이들은 입원 도중인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으로 고령자였던 사망자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상태였습니다. 방역당국은 함께 감염됐었던 80, 90대 환자들의 상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빛골 전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12월 27일과 29일에 각각 사망하셨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오미크론 변이 관련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광주 126명, 전남 62명이 이미 확진을 받았고 역학적 연관성이 의심되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광주 전남에만 400명이 넘습니다. 기존 유행하던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두세 배 빠른 데다 대부분 돌파 감염인 만큼 방역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 국내 오미크론 변이 사례 가운데 40%는 미접종자였고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50%, 3차 접종을 마친 경우는 6%로 가장 적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도 거의 비슷한 사례였거든요. 아마 우세종화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돌파 감염을 일으키고 있지만 3차 접종이 치명률과 위중증 전환율을 크게 낮추는 만큼 3차 접종에 서둘러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산발적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7명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와 접촉해 양성 반응을 받은 확진자가 26명에 달하고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에서도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12개 시군에서 3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선거가 잇따르는 선거의 해입니다. 특히 역대 대선에서 호남의 선택이 결정적인 결과를 만들었던 만큼 여야 정당들의 호남 민심 잡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민주당 광주시당 당직자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 모였습니다. 광주시당 위원장과 광주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광주선대위 공동위원장들까지 올해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승리를 다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정권 재창출에 방점을 찍고 있는 민주당은 예전 같지 않은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강기정 전 수석을 호남 특보단으로 임명하는 등 집토끼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호남 민심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 결집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민심 끌어안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5월의 정신으로 제4기 민주정부를 기필코 실현해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기 위한 참배입니다. 이준석 대표 선출 이후 호남 지역 신규 당원이 8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서진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입니다. 역대 대선에서 호남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던 만큼 흔들리는 호남 민심의 틈새를 파고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남에 대해서 다시는 홀대론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 우리 호남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으로 정의당 역시 새로운 호남의 전략적 선택을 요청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역대급 비호감 후보보단 불평등과 차별 극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심상정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거대 양당의 후보들은 누가 되더라도
시민들이 신뢰하는 정권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준비되어 있는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대선까지는 앞으로 60여일이 남은 상황. 대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결과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송선태 5.18 진상조사위 위원장이 5월 영령을 참배한 자리에서 발포 명령자를 찾기 위한 퍼즐을 50% 이상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발포 명령과 관련해 특정 집단, 말하자면 반란 신군부 지도부가 관여한 정황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며 발포 책임자를 밝히기 위해 미국 CIA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 진실을 밝혀서 역사와 국민의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올해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대학 강의실이 마련됐고 에너지 인재를 키워낼 학사 일정도 준비됐습니다. 앞서 수시 전형을 통해 신입생 100명이 뽑혔는데요. 정시 모집도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 중입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에 들어선 4층짜리 건물. 강의실과 행정실 등이 있는 핵심 시설인데 공정률이 84%를 넘겨서 빠르면 1월 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에너지공대 학생들은 오는 3월 개교 이후 이곳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대학원생들은 본원 캠퍼스에서 15km 정도 떨어진 한전 에너지 신기술 연구소를 실험실로 활용합니다. 수업 방식은 자율적인 연구와 토론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특히 교수가 5분 이상 발언하면 경고를 주는 등 철저히 학생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이루어진 미네르바 수업이 커리큘럼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을 갖고 와서 학생들이 그거를 나름대로 본인들이 배운 여러 가지 지식을 이용해서 그거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식으로 이제 탐구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교육 방법이에요. 에너지공대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 모집도 막바지 단계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신입생 100명이 등록을 마쳤고 현재 진행 중인 정시 전형에서도 10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수시 경쟁률이 24대 1로 마친 데 이어 정시 경쟁률도 90대 1에 육박하는 등 수험생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2023학년도에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토대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선발할 방침입니다. 당연히 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좀 더 창의적이고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지난해 말에는 에너지공대를 법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해 에너지공대 기부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틀도 갖춰졌습니다. 에너지 분야 산업계와 학계의 중심이 될 한국에너지공대. 이제 개교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옛 전남도청에 남아있는 탄흔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차 조사 때 발견된 535개 흔적 가운데 탄흔 등으로 추정된 10곳을 제외한 나머지의 탄흔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일반인의 옛 전남도청 출입을 다음 달 말까지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옛 전남도청 본관과 회의실 등을 먼저 살펴보고 올 하반기에 옛 도청 별관 등 나머지 건물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전라남도가 일과 휴식을 함께 즐기는 이른바 워케이션의 최적지로 목포시, 여수시, 강진군을 선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시의 경우 근대 역사의 거리를 시작으로 예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많고 강진군은 시골 농가체험 푸소와 한옥체험 마을 등 워케이션이 가능한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당을 탈당한 인사들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복당 신청을 받습니다. 민주당은 탈당 인사들에 대한 이번 복당 신청이 민주개혁 세력의 대통합을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